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미국의 대중교통이 몰락하게 된 이유, 미국 전차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 1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 미국. 그런데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교통 환경은 심각한 수준이죠. 미국인들에게 자동차란 신발과도 같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만 16세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고등학생 고학년이거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승용차를 사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실제로 자동차가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다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지 자동차가 있다고 편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GPS 제조업체 톰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도시 대부분은 최악의 교통량과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최악의 교통 환경을 가진 10개 도시 중 절반 이상이 미국의 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최악을 달리죠. 한국 같으면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통근 시간 러시아어의 경우는 더 심하고요. LA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화가 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도시 지하에 터널을 뚫고 지하 터널 교통 시스템 루프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 이 문제는 터널이 뚫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대중교통을 그냥 엉망인 채로 몰락한 채로 방치하고 있을까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중교통 문제는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 대도시부터 중소규모의 도시까지 총 850여 개에 달하는 도시를 촘촘히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 시스템은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한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죠.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발전했지만 미국의 대중교통은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의 각 도시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노면전차 노선을 폐선 조치하고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후된 노면전차 시스템 그리고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적자 때문에 버스 노선으로 대체하자는 이유였죠. 하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계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때문이었죠. 미국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로비가 합법화된 국가입니다. 금품 청탁까지도 합법이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로비를 법적으로 금지해도 어차피 뒷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아예 합법화시키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아이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교에서 패스트푸드를 급식에서 제외했는데 피자 회사와 치즈 회사들의 로비로 인해 피자가 채소로 취급받은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분류해서 피자가 채소로 분류된 사건이죠. 미국의 대중교통이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로비였습니다. 자동차 회사, 타이어 회사, 정유 회사들은 대중교통 시스템보다 승용차나 버스를 팔아 이윤을 남기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기름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명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한 명 한 명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더 기름을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정유 회사, 스탠다드 오일, 타이어 회사, 파이어스톤 타이어 등이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했죠. 이 회사들은 먼저 도시의 대중교통 노선에 투자를 한 뒤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된 노선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었죠. 인수되지 않았던 도시의 노면전차 운영 회사들도 낮은 운임으로 적자 상태였습니다. 이때다 싶어 노선의 확장이나 운영보다 부동산 투자로 방향을 틀죠. 결국 소도시까지 체계적으로 깔려 있었던 노면전차 노선은 순식간에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정부에서는 노선들이 사라진 대신 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죠. 수많은 노면전차들이 폐차되어 쌓여있는 사진이나 불타는 노면전차 앞에서 수표를 건네는 사진은 엄청 유명합니다. 미국 대중교통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진들로 말이죠. 대부분의 전차는 폐기되었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대한민국이나 이집트, 칠레 같은 곳으로 무상 원조되었습니다. 실제로 70년대 이전까지 운영되었던 서울전차나 부산전차를 보면 이때 원조된 로스앤젤레스의 전차들을 수백 대 발견할 수 있죠. 그래도 이미 지하철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었던 뉴욕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세인트루이스 같은 대부분의 도시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자동차는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중심에 있었던 제너럴 모터스는 전차 스캔들을 기점으로 포드를 제치고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로비에 참여하지 않았던 포드는 몰랐지만 제너럴 모터스는 전차 시스템이 없어지고 대중교통은 버스로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버스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모두가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모든 도로와 교통이 자동차 중심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노면전차가 떠난 자리에는 버스 노선이 만들어지거나 일부 대도시
도시에는 지하철이 건설되기도 했지만 일부였죠. 대부분의 중소도시에는 대체수단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뉴욕의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게다가 버스 노선들도 70년대 오일쇼크 사태를 거치면서 버스 회사들이 파산하며 많이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국가가 되었죠.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것을 연방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전차 스캔들에 관련되었던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한 자동차 기업들과 석유회사, 타이어 회사들을 고발하며 재판을 했죠.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노면전차 폐선 행위를 통한 대중교통 독점 행위는 무죄이나 제너럴 모터스가 버스 회사를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회사들에게 독점적으로 자사의 버스를 공급하려고 했다는 점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노면전차를 폐선한 것은 자동차 기업들의 의도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리던 노면전차 회사들 때문이라는 판결이었죠. 하지만 노면전차 매각을 주도했던 내셔널시티 라인즈의 설립 배경에 제너럴 모터스가 기계 관여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바뀌지는 않았죠.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면전차 시스템은 다른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면전차가 폐지되고 지하철과 버스로 대체되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도로만 깔고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체제라고 만들어 놓은 버스는 낙후되었고 불편했죠. 전차를 대체할 대중교통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늘어난 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은 심각해졌고요. 이게 현재까지 미국의 교통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늘어난 자동차들로 인해 공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금이야 전기차도 있고 하지만 당장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환경 문제라는 걸 신경 쓴 사람은 거의 없었죠. 자동차들은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달렸습니다. 맑은 날씨로 유명했던 로스앤젤레스에는 1943년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LA형 스모그라고 이름 붙여진 이 현상은 조사 결과 자동차 매연 때문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LA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지하철을 건설하기 시작해 90년대 로스앤젤레스 메트로를 개통했지만 이미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많이 안 하니 발전과 개선은 없었죠. 게다가 대중교통은 중고차도 살 돈이 없는 빈민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 뒤라 모두가 기피했습니다. 현재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대중교통은 전부 우중충한 이미지로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죠. 현재는 미국 국민들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리고 환경 문제도 대두되면서 대중교통의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도시들 위주로 다시 시내 버스 노선이 생기고 있으며 일부 항구 도시들에서는 수상 택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죠.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총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낙후된 대중교통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물론 계획이라 실현될지는 모르죠. 공화당과 몇몇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확장시킨다고 사람들이 타던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탈 리가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빈민들의 이동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한국도 지하철 빌런처럼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미국은 더할 겁니다. 미국의 대중교통이 몰락하게 된 이유, 미국 전차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